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름 없어도 좋아해 류홍화. 김다인입니다. 와, 네, 이번이 저희의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데이터 마이닝 교실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홍아님 먼저 시작하고 아, 제가 뒷부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이 홀리스틱 메서드를 학습하겠는데요.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이 무엇인가 하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잠시 레이저 포인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과일이 있죠. 네. 얘는 오렌지가 한국어로 뭐였죠? 귤? 오렌지요. 오렌지이고요. 네, 얘는 바나나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레이블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학습하면 얘네만 레이블로 되어 나오는데 얘는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의 집단으로 대응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모델의 일반 성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holistic methods는 무엇이냐면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 법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정리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논문을 쓸 때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논문을 더 좋게 아, 만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꾸며내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이런 세미스프라이저 러닝 기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entropy minimization이라는 기법인데요. 불확실성 최소화라는 것인데 이름 그대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예측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네. 어, 예를 들어 레이블이 세 개가 있다. 그럼 내가 이 하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A 레벨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0.3이고 B는 0.4, C가 0.3이다. 엄청 신뢰도가 없죠. 네,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얘를 적용해서 B 레벨의 가능성을 0.9로 높인다. 그러면 엄청 믿음직하죠. 네, 100분의 90이 정확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unlabeled 데이터를 이 확신도가 원래는 비슷비슷했는데 이것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entropy loss를 추가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softmax temperature이라는 파라미터를 조정하여서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네, 여길 보시면 t 값이 그 temperature인데요. 얘가 낮을수록 이것에 해당하는 내가 확신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이면 거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0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1.0, 네, 네. 네, 그 다음은 consistency regularization이라는 기법인데요. 일관성 정교화라고 번역되는데, 우선은 얘가 원본 데이터입니다. 네, 얘를 증강시켰을 때 똑같게 예측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는 기법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다. 네.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아니요, 아, 네. 강아지 같긴 해요. 아무튼 증강을 해서도 그 클래스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증강을 적용해서 클래스 정보가 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얘가 루피입니다. 네, 얘를 여러 가지로 증강을 했는데 여전히 누구시죠? 루피죠. 네, 이렇게 클래스가 루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 스프라이스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의 증강을 적용하면서 모델의 예측 분포가 유지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의 예측 분포가 유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나의 일상의 상태라고 봤을 때 하루 종일 얘가 한 20% 얘가 얼마고 얼마고 얼마이다. 네, 이게 근데 증강을 한 다음에도 똑같은 분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네.
내 상태? 네. 그래서 얘의 작동 방식은 일단 데이터를 증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강한 데이터에 대해 같은 클래스 분포를 유지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고 전후 예측 분포가 가- 최대한 같아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실 함수를 계산하는데 전후 분포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일관적인 예측값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증강 전이 분포라고 보고 얘가 증강 후 이 분포라고 보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스업이라는 기법인데 데이터 증강 기법이 하나입니다. 걔는 데이터와 레이블을 생령 결합하여서 새로운 데이터와 레이블을 생성하는 기법인데요. 데이터 샘플을 섞어서 모델을 더 일반화되도록 학습을 덮습니다. 네. 아, 슈퍼바이저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믹스업합니다. 보시면 얘가 고양이. 고양이 강아지 근데 혼합했을 때 뭐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네, 0.7, 0.3으로 나오니까 고양이 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오,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아까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라 하셨죠. 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적용하여서는 수정된 레이블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0.8, 0.2로 계산되었고 0.1, 0.9로 계산되었는데 합하면 이렇게 네, 새로운 네. 데이터가 생성되죠. 네, 믹서. 네. 네. 수정된 레이블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걸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장점은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고 과적합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싱 데이터 처리 능력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더 부드러운 결정 경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좋답니다. 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 holistic methods를 알아볼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 처음은 믹스매치라는 기법인데요. 얘는 앞에서 언급했던 데이터 증강, 레이브 추정, 믹스업을 결합하여서 알레이보드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것의 커즈인데요. 네. 앞에서 보인 기법을 모두 음, 결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처음 과정으로는 데이터 증강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증강하여서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도록 뒀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는 unlabeled 데이터와 labeled 데이터를 모두 증강하는데, labeled 데이터에는 기존 레이블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변형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미지를 전환하거나 자르거나 색상을 변환하거나. 아유, 죄송합니다. 알레보드 데이터는 변형 후 모델이 레이블을 추정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즉, 모델이 증강에도 일관성이 있는 레이블을 유지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버게싱이라는 과정인데요. 레이보드 데이터에 대해 모델이 레이블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소프트맥스 템퍼레처를 사용해서 모델이 출력 확률 분포를 샤픈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확률 분포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명확한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증강을 한 데이터를 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확실성이 있잖아요. 그 확실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확성을 네,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가 앞에서 말했던 consistency regularization,과 entropy minimization 과정을 완료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믹스업 과정인데요.
레이보드 데이터와 안레이보드 데이터를 혼합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선형결합 방식으로 혼합하고 레이블도 같은 비율로 혼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혼합은 이미지가 두 개가 있을 때 뭐 원하시는 비율로 혼합을 하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레이블 혼합은 레이블 A의 확률이 2이고 B가 0일 때 뭐 또 여전히 원하시는 비율로 어느 레이블에 속한다는 것을 생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아, 네네. 마지막으로는 손실함수로 학습하는 것인데요. 믹스매치는 두 가지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우선은 supervisor loss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 원래 그 자체에 대한 손실함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consistency loss인데 증강 데이터를 통한 다음에 나온 그 loss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그림으로 전체 믹스매치의 주요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우선은 증강을 하고 그다음에 증강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확률을 이 증강 데이터에 따라서 변형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맥스업을 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랑 여기서 두 가지 손실함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손실함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믹스 매치라는 기법인데요. 얘는 앞에서 학습했던 믹스 매치라는 기법에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한 것입니다. 우선은 distribution alignment라는 것을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레이보드 데이터와 안레이보드 데이터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안레이보드 데이터는 다양한 클래스를 포함하지만 학습 모델이 이 데이터를 예측하는 과정에 예측 클래스 분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측 분포를 실제 레이보 데이터 분포에 맞게 조정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예를 들어 10개의 클래스가 있고 레이보드 데이터는 각 클래스가 10%씩 균일하게 분포되었지만 안레이보드 데이터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는 특정 클래스가 50%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안레이보드 데이터를 더했을 때 너무 말이 안 되게 나왔다 하면 그것을 조정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고양이 클래스 예측 확률을 낮추고 다른 클래스 예측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해결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augmentation anchoring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weak augmentation과 strong augmentation을 함께 사용해서 학습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건 아시겠죠? 네. weak augmentation은 네, 네. 걔가 걔다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고 strong augmentation은 걔가 걘지 잘 모르게 진짜 스트롱하네요, 이거는. 그쵸 네. 그쵸 걔가 걘가를 모르게 변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네. 아 그래요? 계속 나오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이 방법은 weak augmentation을 통해서 레이블을 예측하고 strong augmentation으로 학습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성능은 올라갔지만 트레이닝은 수렴되지 않았고 가, 강화학습은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며 레이보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Control Theory Augment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네, 이것은 하나의 증강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증강 방법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가중치를 모델의 성능에 따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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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기 상태에서 어그멘테이션 없으니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가중치를 뭐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해 봅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을 각 옵션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해서 성능을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가중치일 때 학습 성능이 제일 좋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믹스 매치와는 전이 프로세스는 동일하고 네. 주요 과정은 위커 어그멘테이션으로 데이터를 변화하고 그 다음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적용 후 예측 값을 계산한 다음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을 초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똑같이 러스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죄송하네요. 여기 보시면 다른 것은 같은데 여기랑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추가됐다는 점만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픽스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아래 두 가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선은 앞에서 말했던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인데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변형을 적용하더라도 모델의 예측은 일관되어야 한다. 이거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 예측의 일관성을 합성한다.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도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방법인데요. 라이벌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모델이 높은 신뢰도 예측한 결과를 가짜 라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인계값을 넘는 신뢰도를 가진 예측만 학습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느 이렇게 하나, 둘, 셋, 여섯 가지 그 예측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거일 가능성이 이만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인계값을 넘었다 하면 이렇게 그럼 이거 다 하고 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회서 나오나요? 네. 아, 네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뒤에는 살짝 더 네, 복잡하게. 아, 네. 그래서 주요 구성은 레이버 데이터 랑 안레버 데이터인데요. 우선은 레이버 데이터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데이터에 약한 변형을 적용하고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실제 라벨과 비교한 다음에 동일하게 로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레이버드 데이터에서는 약한 변형과 강한 변형을 동시에 적용을 합니다. 네, 약한 변형으로는 모델이 가짜 라벨을 생성하고 강한 변형으로는 해당 가짜 라벨을 학습의 정답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한 변형을 적용하여 모델이 예측한 가짜 라벨을 생성하고 가짜 라벨 신뢰도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하고 강한 변형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네. 네. 픽스 매치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바로 학습하지 않고 모델이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이 이를 포함합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 학습 전반에 라벨이 있는 데이터만 사용하고 라벨이 없는 데이터는 모델이 예측하지만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학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모델이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더 높은 신뢰도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학습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신뢰도는 예측학 확률이 일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임계값을 넘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후반 단계에 가서는 자비리 없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증가하며 모델이 이를 학습에 활용하고 이로 인해 모델은 라벨 데이터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게 학습을 계속 진행합니다. 예.
픽스 매치 주요 구성 요소는 마지막으로 loss function인데요. 걔는 여전히 두 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supervised loss는 약한 변형 데이터를 크로스 엔트로피 loss로 학습하고 unsupervised loss는 강한 변형 데이터 기반으로 가짜 라벨과 이 차이를 계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flex match인데요. 얘의 문제점은 좋으신가요? 네. 언더가 됐나 봐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픽스 매치의 문제점은 클래스별 데이터 분포나 학습 난이도가 다를 경우 동일한 스래시 코드를 적용하면 특정 클래스의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야 개다 하기는 좀 그렇네요. 네. 했을 때 이거는 판단하기 엄청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인계각으로 했을 때 판단 사용도 괜찮다. 근데 이것을 판단할 때 이걸 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임기값을 같은 기준으로 하면 네. 잘못된 확률이 너무 높다. 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하지 말고 내가 뭘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조절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얘는 앞에 픽스 매치 기반으로 개선된 반지도 학습 방법이고 특히 클래스별 데이터의 신뢰도에 따라 가변적인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서 각 클래스의 난이도에 따른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를 시점마다 다르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배웠던 기법이랑 이 방법만을 결합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네. 네, 엑스포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클래스에 따른 그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의 임계값을 설정하였을 때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예측하였을 때 이거 임계값을 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다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에 따라서 각 클래스에서 적용되는 네, 스트레스 코드를 음.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CPR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간단히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러닝 에펙트를 측정합니다. 네, 즉 이거는 컨피던스가 이만한 이것을 넘기면 해당 개수로 계산된다라는 이 과정이죠. 네, 그 다음에는 러닝 이펙트 정교화 및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 마지막 그 청적인 과정이랑 그 손실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맡은 네. 부분을 할 아, 텐데요. 네. 이제 심플이라고 이제 근데 이제 얘는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저 약간 영복이 같지 않아요? 용도가 뭐예요? 괜찮습니다. simplified pseudo label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이전에 나왔던 기법들랑 이제 막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 SSL 그러니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아, 기법이 네. 그 믹스 매치, 픽스 매치 이런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주로 이제 consistency regul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 기법에서 라벨 없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이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더 높은 일관성과 효율적인 학습을 달성하고 그런 게 이제 simplified pseudo labeling이라고 심플이라고 부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실제로 그 논문에 퍼블리케이트 된 그 이미지고요. 음,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심플의 로스 펑션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근데 여기서는 페어 로스라는 게 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게 신기한 건데, 이미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슈퍼바이즈드, 페어, 언슈퍼바이즈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슈퍼바이즈드는 아시겠지만, 라벨이 있는 데이터. 요게 라벨이 있는 피쉬랑 도구가 있죠? 네, 라벨이 있는데, 요거를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합니다. 네, 위크 어그멘테이션 뭐 뒤집기, 돌리기 뭐 이런 거를 한 거랑 실제 라벨이 있는 거랑 이 화살표 쭉 따라가시면 이거랑 위크 어그멘테이션 한 거랑 이 두 개를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보통 계산하고요. 네,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는 이제 이쪽에 있죠. 요거는 없는 것들, 언레이블드 트레이닝이에요. 요도 물고기랑 강아지 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 하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하고 이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수도 레이블을 프리딕션을 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도 레이블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요 strong augmentation 된 데이터가 이 수도 레이블과 그러니까 weak augmentation 된 거를 수도 레이블을 하고요. 이게 네, 좀 더 쉬우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어려운 거 가지고는 너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너는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쉬운 걸로 일단은 수도 레이블을 하고 이거를 이제 strong augmentation에 적용을 하고요. 요 로스가 이제 unsupervised 로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어 로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여태까지 없었죠? 네, 네. 비슷한 데이터라면 비슷한 결과를 내야 한다. 라는 게 여기서 가져가야 하는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상의 수도 레이블이 일관되도록 만드는 코스트 펑션인 거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중에서 유사한 두 레이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요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요 위크랑 스트롱이 쭉 갔을 때 이 유사한 데이터상이잖아요. 이게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레이블이 일관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보라색 부분이 페어로스입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대충 개념만 비슷한 데이터라면 비슷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페어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기는 similarity threshold가 있어요. 계속 threshold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그 confidence랑 similarity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타우를 이게 그 요 similarity 임계 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페어 로스 계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 레이블 생성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여러 번 적용하여 그 에버리지 평균값을 한 다음에 샤프닝을 해서 더 명확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요 유사한 거를 수도 레이블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고요. 궁금하셨다면 요거 알고리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크 어그멘테이션 하고 계속해요. K 라운드를 하고 요거 스트롱 하고 뭐 여기 에버리지 있죠? 에버리지 네, 컴퓨트하고 여기 템퍼레처 샤프닝 설명드렸죠? 해서 레이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컴퓨트 로스 계산합니다. 컴퓨트 슈퍼바이드 로스 컴퓨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네, 에이다 매치. 이거는 이제 어댑티브 매치라는 뜻인데요. 픽스 매치를 확장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림 계속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픽스 매치를 확장한 버전이고, 여기서는 이제 소스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레이블 있는 데이터, 그리고 타겟 도메인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그게 이게 타겟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디스트리뷰션 쉬프트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스트리뷰션 쉬프트는 이제 분포 차이, 분포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해결하겠다가 이제 얘네의 목표인데, 이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라고 했으면 데이터 분포가 다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그 소스에서 학습된 모델이 타겟 데이터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수학 문제 풀다가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 또 못 푸는 것처럼 약간 이제 이 분포가 다르면 힘들 수 있다. 음, 그래서 주요 기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음, 조금 힘듭니다. 자,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지만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는 아까
하셨죠? 네. 그죠?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시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요 기법들은. 네. 그래서 데이터를 자 그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 여기 보시면 소스 써 있고 타겟 써 있죠. 그러니까 소스니까 이거는 레이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이 각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배치스라고 써 있죠. 이제 weak augmentation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줄여놨는데 이게 augmentation을 그냥 제 마음대로 줄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weak augmentation을 하고요. weak augmentation은 shift 해서 X축 기준 대칭 뭐 이런 거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런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뭐 컷아웃 자른다거나 그런 거 네 아실 거죠? 네 네. 이거를 각각 1회씩 수행합니다. 수행했고요. 네. 이제 러짓을 계산합니다. 그림에서는 지금 모델 두 개로 표현되었으나 사실은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요. 음.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계산한 러짓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된 스토멀레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소스 데이터만 다시 계산한 로짓을 사용해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로짓 그래요. 계산을. 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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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델의 출력 값으로 각 클래스에 대한 예측 확률, 그러니까 각 클래스에 대한 예측 확률을 이제 로짓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고양이는 0.7, 강아지는 0.2, 새는 0.1,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한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을 이제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하는 적용하는 거를 다 같이 한 번 하고 다음에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만 다시 한 번 로짓을 계산한다. 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여기서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인터폴레이션 아시나요? 네, 압니다. 네. 그래서 랜덤 로짓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앞서 계산했던 이 로짓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새로운 로짓을 생성해요. 네네.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랜덤 벡터 알파로 그 알파 값을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섞을 거냐, 아니면은 뭐 이제 소스 값을 조금 더 가중치를 줄 거냐, 뭐 이렇게 가중치에 따라서 랜덤 벡터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분포를 얼라인 시키기 위한 기법입니다. 음. 신기하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두 값을 섞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델이 소스와 타겟 간의 중간 영역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음.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네. 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시험을 봤어요. 제 로짓이 있겠죠? 네. 그러면 홍아님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죠?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희 걸 섞는 거예요. 어. 네. 1번 문제는 내 답으로 하자. 네. 2번 문제는 너 답으로 하자. 약간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중간 영역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분포 자체를 온라인시키기 위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음. 이쪽과 내 쪽을 약간 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 점수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이해됐죠? 네네. 약간, 예, 섞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규멘테이션 후에 소프트맥스 설명하신 것처럼 결과를 정렬하여 차이를 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기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라는 게 있는데요. 타겟 도메인의 수도 레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동적인 threshold 조정 기법이고, 아까도 threshold가 막 이제 약간 움직였잖아요. 그 클래스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threshold를 기준으로 타겟 도메인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을 필터링하고, 신뢰도를 동적으로 조정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라벨만 학습에 사용한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네, 다 아시는 겁니다. 음. 로스 계산하고 모델 업데이트하는. 그리고 이제 심 매치인데요. Similarity 매치입니다. 그래서 라벨 없는 데이터의 출력값만 정렬. 그러니까 그 로진만 정렬. 그걸로 되겠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앞에 거를 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요 로진만 정렬해서는 되겠냐? 좀 더 가보자. 라는 거예요. 좀 더 이것만 로진만 정렬하면 되겠어? 안 돼. 요거 해야 돼. Semantic Instance Similarity 요거 해보자. 관계 학습 해보자.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거는 라벨 없는 데이터의 학습 품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시밀러리티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멘틱이랑 인스턴스가 있는데, 시멘틱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네. 요 클래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인코더에서, 이제 여기 위클리 에그멘티드 샘플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 피규어부터 먼저 볼게요. 피규어 2는 이제 심배치의 수도 레이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다. 제가 그거를 이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클리 아규멘티드 샘플스가 있고 그것이 클래스 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클래스 센터스가 뭐냐라고 하면 각 클래스의 평균적인 인베딩 위치예요. 조금 어렵죠. 네. 하지만 여기에 어떤 인베딩 있다? 평균적인 인베딩 위치. 그래서 클래스 센터와 아까 요 샘플스 있죠? 요 샘플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음, semantic similarity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래 그 클래스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 데이터가 특정 클래스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인스턴스 시뮬레이티는 여기 아랫부분인데 얘도 똑같이 가는데 레이블드 메모리 버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전 학습 과정에서 저장된 레이블드 데이터의 인베딩이 있는 공간. 참 사람들이 똑똑하죠. 참 이런 거를 생각해내다니.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위클리 또는 이제 아규멘티드 데이터 인베딩을 메모리 버퍼의 레이블드 데이터 인베딩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리는 비슷하죠, 생각보다. 음, 비교해서 시멘틱 시밀러리티 하고 여기도 비교해서 이제 인스턴트 시밀러리티 하고요. 요거는 각 데이터끼리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는 클래스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한 거고 요거는 각 데이터 샘플끼리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까요, 이게? 그래서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을 하는데요. 이거 아까 설명해 드린 걸 결합하여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여기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는 게 보여요? 생성하고요. 두 유사도를 결합하면 더 정교한 수도 장점인 거죠. 요거를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고요. 레이블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텝이 있어요. 레이블 프로파게이션에는 여기서 보면 unfold, 뭐 aggregate 이런 게 써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보면 네 가지 스텝인데 unfolding, recalibration, aggregation, smoothing. 예,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nfolding은 두 유사도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또 레이블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분리하고 recalibration은 신뢰도 보정, 캘리브레이션을 하고요.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 그 더 강화하고 신뢰도가 낮은 경우는 더 플래튼하는 뭐 그런 작업이고 aggregation은 결합하여서 최종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고 마지막에 스무딩은 이제 분포를 부드럽게 조정해서 모델 학습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스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인가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프리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넣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프리 매치가 이제 최신 입법이고 픽스 매치 설명해 주셨던 픽스 매치와 유사하지만 데이터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Self-Adaptive Thresholding 이게 SAT고 Class Fairness Objective를 도입하여 라벨이 적은 상황에서도 학습 성능을 극대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벨이 적은 상황을 이제 우려한 거고요. 네. 클래스에 따라서 트레시홀드를 하기로 했는데 막 애들이 너무 적어요. 그럼 약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고를 때 괜찮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문제, 이전 기법들은 모든 데이터셋에 동일한 타우, 트레시홀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프리 매치는 이거를 좀 어댑티브하게 바꿨다는 거죠. 학습 초기와 이후 모델의 상태에 따라 트레시홀드를 적응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클래스 간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게 아까 클래스 페어니스 오브젝티브고요.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학습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냥 넣어본 거고요. 이제 이건데 비교 보시면 illustration of
SAT예요. Self Adaptive Threshold인데 사실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초기와 후반부에 따라 스레시홀드를 조정한다는 건 이해하셨죠? 네. 뭔가 이렇게 막 와리가리 한다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스레시홀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unlabeled samples가 있는 거고요. 모델에 들어간 거고, 글로벌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그 타우 요 threshold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학습 초기랑 후기가 다르다 있잖아요. 학습 초기에는 낮은 스레시홀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너 학생한테 일단 90점 넘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봐 했는데 다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트레시홀드를 낮게 시작해서 좀 나중에는 이제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학습 초기에는 그래서 많은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 학습 빠르게 진행하고 후반에는 되게 높은 스레시홀드를 사용해서 잘못된 수도 레이블을 여기서 걸러내고 컨퍼메이션 마이너스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SAT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이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초기와 다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측에 보시면 로컬 스레시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로컬 스레시홀드는 클래스마다 다른 스레시홀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클래스마다 다른 걸 사용한다는 게. 그래서 특정 클래스의 컨피던스가 낮은 경우는 해당 클래스의 스레시홀드를 더 낮춰서 음,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에 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균등성 보장. 이런 뭐랄까요. 차이가 되게, 레이블의 차이가 되게 크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균등성을 보장하는 건데요. 클래스 페어니스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의 균등성을 보장한다. 네, 읽으셨죠? 네. 네, 위클리한 거랑 스트롱, 이제 어규멘테이드 이그샘플을 이제 동일 클래스 간 이제 균등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한다. 이제 균등한 분포를 가지도록 얘네의 두 개의 공통점, 뮤추얼한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한다는 거고요.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은 아까 말씀하셨죠? 계속. 네. 네. 네, 그래서 위크랑 스트롱 간의 아웃풋 차이를 줄이고 잘못된 수도 레이블이 학습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할까? 클래스 페어니스 오브젝티브가 있을까? 근데 이제 모델이 특정 클래스, 예를 들어서 고양이만 잘 예측하고 다른 거는 이제 안 한다? 그럼 이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프리 매치 같은 경우는 모든 클래스가 균등한 문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도 레이블링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또 프리 매치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장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네. 글로벌 앤 로컬 스트레시홀딩. 이해하셨죠? 네. 네, 이걸 트레시홀드를 조정해서 잘못된 수도 레이블이 반영되지 않도록 했고, 엔트로피 레귤레이제이션은 네,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줄였다. 이거 혹시 제가 넣은 사진인가요? 아, 근데 그럼요. 아, 그럼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성공적인 아, 매치였다라고 네. 생각을 그래도 해주시면 좋아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데이터 마이닝이 끝나서 넣은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네네네. 프리 매치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와, 네. 네. 저희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이제 끝났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느낀 점이라도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너무 유익한 수업이었고, 네. 진짜 힘들었지만 많은 걸 얻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 끝나서 아쉽고, 아, 네, 네. 5회차밖에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 네, 그런 점이 좋았고, 네. 네, 이상 네. 저희의 마지막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